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화석이 무엇인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시대별로 나눠서 어떤 화석들이 발견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가장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성캄브리아 시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요. 지각 변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환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다소 어렵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자외선이 그대로 우리 지구에 내려올 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물들이 물속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때 물속에서 광합성을 했던 바로 남세균인데요. 남세균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계속적으로 바다와 또 대기에 축적하게 되는 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화석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남세균, 즉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그 남세균이 그 퇴적물에 이렇게 묻혀서 여러 겹 층을 이룬 이런 화석이 발견되는데요. 그걸 우리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른다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화석이 좀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가 되겠는데요. 자, 그 다음은 고생대입니다. 고생대에서도 우리가 표준화석과 이제 시상화석으로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표준화석,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되겠죠. 우리가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삼엽중이고요. 두 번째는 갑주어인데, 갑주어라는 것은 어류의 조상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대기의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의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게 되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러면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생물의 육상 진출이 가능해지는 시기였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상화석은 당시의 기후나 이런 지층의 어떤 여러 환경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라고 했었어요. 보시면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는 걸 통해서 고생대는 대부분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양치 식물이 번성했던 시기, 즉 산림 같은 것들을 이루게 되고, 이때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현재의 석탄층이 된다라는 것들도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생대에서 넘어가면 중생대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맞아요. 이 파충류의 시대다라고 부르는 중생대인데요. 이 중생대의 그래서 표준화석부터 한번 살펴보면, 중생대는 일단 겉씨 식물이 굉장히 번성한 시기입니다. 표준화석으로는 첫 번째 우리가 자주 그림으로 보는 암모나이트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룡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파충류의 시대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마지막 시조새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시조새가 바로 원시조류다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바로 신생대가 되겠는데요. 이 신생대 역시 우리가 표준화석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생대에서는 우리가 중생대에서는 겉씨 식물이 번성했다면 신생대에서는 속씨 식물이 번성을 하게 되고요. 바다에서는 화폐석이라는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이 화폐석은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육지에서는 매머드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매머드를 통해서 신생대는 이제 포유류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신생대에서는 이제 인류,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인류의 조상이 출현한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를 넘어오면서 어떻게 척추 동물이나 혹은 식물계들이 진화를 거쳤는가,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척추 동물을 먼저 예로 보면 성캄브리아대에서는 어류가 먼저 나타났었죠. 그것이 고생대로 넘어오면서 양서류로 나타났었고, 이제 중생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화석을 통해 살펴봤던 건 파충류였어요. 그리고 신생대에서는 그것이 조류로 이렇게 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식물계를 한번 살펴보면 성캄브리아 시대에서는 해조류였어요. 그렇죠? 해조류가 고생대에서는 양치 식물로 나타나서 우리가 산림을 이룬다 이런 얘기 했었고, 중생대에서는 겉씨 식물로, 신생대에서는 속씨 식물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지질시대를 총 4개의 시대로 분류를 했잖아요. 각각의 표준화석의 대표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척추동물이나 식물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시대별로 이런 것들, 식물이나 어떤 척추동물들이 진화를 거쳤는가,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